안녕하세요. 2학기 한성인의 도전 이야기에 참여하게 된 전자트랙 4학년 20학번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졸업 프로젝트 경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2학년, 3학년 때는 나는 잘하고 있는 걸까 하는 막연한 불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처럼 고민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용기와 방향을 드릴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했고, 이 영상을 보고 졸업 프로젝트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코로나 학번을 시작으로 1학년 때 모든 수업이 전부 비대면으로 실시되었습니다. 나름 꿈꿔왔었던 MT나 대학 축제, 동아리 등등 모든 활동에 제약이 있었고, 1학년 때는 친구 한 명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과제 및 수업만 반복적으로 진행하면서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오고 2학년, 3학년이 될 때까지도 다른 외부 활동을 하지 않고 기계처럼 학교와 집만 반복적으로 다니면서 졸업만을 꿈꿔왔습니다. 그러다가 3학년 1학기 말에 문득 저에게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대학 생활을 끝내는 것이 이게 과연 내가 생각했던 대학 생활이었을까?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우연히 졸업 프로젝트 주제로 딥러닝을 활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한 선배님들의 결과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도 저런 프로젝트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라는 저의 삶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해 여름방학 때 교수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딥러닝 프로젝트에 대한 방향을 잡아나왔고,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팀장으로서 팀원을 구성해서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할 당시에는 머신러닝, 강화학습 등과 같이 딥러닝에 관한 개념을 잘 몰랐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수집하고 학습하는 코드를 잘 구성하면 결과가 좋게 나올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순간이 저희 예상을 뛰어넘는 복잡하고 어려운 고비들이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때때로 있었습니다. 특히나 프로젝트 진행 중 방향성을 안드로이드의 딥러닝 모델을 이식하기로 했을 때 저희 팀원 모두 안드로이드 개발에 대한 전공자가 없어서 제가 직접 학술 정보관에서 책을 빌리고 컴퓨터로 오픈소스 예제나 해외 포럼에 들어가서 개발에 필요한 지식을 처음부터 독학으로 익혀서 백엔드 개발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프로젝트 말미에는 딥러닝 모델을 안드로이드 환경에 이식하고 실제 스마트폰에서 동작했을 때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면서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바꾸거나 아예 안드로이드 환경에 이식하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더욱이 프로젝트 종료까지 약 2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팀원들과 함께 몇 주간 밤을 새우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촉박한 시간과 더불어 체력적, 정신적으로 힘들었지만 그럴 때마다 이번 시도에는 분명 성공할 수 있을 거야 같이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고요. 그 결과 프로젝트 종료를 몇 주 남기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며 프로젝트를 무사히 완수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상을 받는 영예 또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목처럼 작년 졸업 프로젝트 이후로 생각했던 스스로의 소원 3가지를 만들고 이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설명한 졸업 프로젝트 대상 수상이고, 두 번째는 SK하이닉스 하이포 참여입니다. SK하이닉스 하이포는 SK하이닉스 회사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반도체 업계를 희망하는 3학년 및 4학년 학생에게 무상으로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는 반도체 인재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반도체 업계의 취업을 희망하는 만큼 저에게 필수적인 활동이라 생각했고, 캐스턴을 진행할 때 자기소개서를 작성했습니다. 면접과 캐스턴 발표가 같은 날 겹치는 상황이 있었지만 학교 내 빈 공간을 확보해 온라인 면접을 치렀고 운이 좋게도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기간은 여름방학인 7월부터 8월까지 약 2달 동안 짧게 진행되었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업을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었습니다. 특히 8월에는 하이포에서 팀을 결성해서 공정과정 중에 디펙트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는데, 문제는 실제 현업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난이도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매일 10개 팀을 선정해서 발표 및 질의응답을 해야 했기에 여기서 발생하는 부담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교육수강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서 현업에서 요구하는 역량과 지식을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었고,
또한 파워포인트와 엑셀 활용 능력 등 다양한 실무 프로그램 사용법을 습득하면서 저의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세 가지 소원의 마지막은 논문 게재입니다. 졸업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저희 이름을 제일 저자로 해서 논문을 게재하고 싶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중에 성공했을 때를 가정해서 생각만 했기 때문에 논문을 실제로 자주 접하고 읽어보지 않았어서 그저 꿈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졸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많은 국내 및 해외 논문을 읽어보았고 논문에 필요한 학술적 지식을 깨닫는 능력을 기르면서 논문을 투과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물론 논문을 작성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어서 그만두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자간 및 장편과 같은 논문 양식부터 글의 전체적인 흐름 및 방향, 참고 문헌 형식까지 이 모든 과정이 처음 시도했기 때문에 작성하는 방법이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소원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고 마침내 여러 번 논문 초안을 작성한 끝에 졸업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대한인공지능 치의학회의 논문을 작성해서 8월 말에 게재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작년 3학년 1학기까지만 해도 저는 제대로 된 목표 하나 없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졸업만을 막연히 꿈꿔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희 꿈을 향해서 ADSP 자격증이나 다른 대외 활동을 준비하고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한 가지 좌우명이 있습니다. 진인사 대천명으로 그 뜻은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저 스스로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제 앞의 어려움과 난관들을 극복하면서 맞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좌우명을 바탕으로 어떤 도전이 다가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정면으로 맞설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쉬운 길만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저 스스로에게 미련을 담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성인 여러분들도 자신의 꿈을 찾아 상상을 현실로 꼭 이룰 수 있게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